안녕하십니까. 668회를 합니다. 지금 1차 기출 해설서를 들어가는데 법령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25일 날은 한번 참석하시고 2차 하시는 분도 참석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수분사는 1차, 2차가 중복되는 게 65에서 75%입니다. 그래서 작년 1차 됐다고 2차만 준비할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1차도 접수해 가지고 같이 보면서 감을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상담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을 같이 봐라, 이렇게. 작년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법령입니다. 사회입니다. 1차 법령입니다. 사회 1차입니다. 작년 문제거든요. 1차 기출 272페이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285페이지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농수산 품질관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왜 지금 사회를 먼저 하냐 그러면요, 농수산 품질관리법령 2조 및 시행령을 해가지고 용어를 반드시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농부사 보실 때도 지리적 포시란, 이게 맹성이 있잖아요. 지리적 포시란 농수산물 또는 13호에 따라, 제13호에 따라 갖고 그 가공품의 맹성, 품질, 그 밖의 특징,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맹성, 그리고 품질, 그 다음에 그 밖의 특징이, 맹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어서 나타나는 포시를 말한다. 그리고 지리적 포시거리란 지적 재산권을 말한다. 이게 이제 시험에 농산물도 언급됐습니다. 왜냐면 뒤를 보다 보면 용어를 잃어버리거든요. 목적하고 용어를 잃어버리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점수를 아주 기본이지만 점수를 주려고 하는데 그거 틀려버리면 점수 확보가 안 됩니다. 용어는 항상 목적과 1조 목적, 2조 정의해가지고 용어잖아요. 반드시 어떤 과목이든 간에 법은 정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가공품, 지리적 포시품, 유해물질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공품이란 수산물을 제로적인 기준에 따라 가공하는 제품이다. 해수부 장관이 일단 짱입니다. 그럼 해수부 장관이니까 해수부 장관이 정한다든지 또 대통령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이렇게 되게 정하는 것까지 위임지 주지는 않을 거는 해수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이 대통령에 따라서 수산가공품에 대한 기준치를 정해놨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보는 사람은 누구한테 위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장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볼게요. 농수산가공품이란 선택 기준은 50%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50%가 수산물이 많으면 수산가공품이고 농산물이 많으면 농산물 가공품인데,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재료의 사용 비율 또는 성분 함량 등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대통령령 이 하나 때문에 답을 갈리졌습니다. 답이 정의되지 않은 것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보시라고 지금 한 겁니다. 물류포조나 생산자 단체란 5명 이상이 되는 거죠. 좀 더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서는 5명 이상이 생산 단체 되거든요. 그리고 수산업어촌발전기본 수산업에 대해서는 해수부령, 농림축산부, 식품부령에 따릅니다. 단체가 이렇게, 물론 단체니까 법인이 보통 되겠죠.
그건 나중에 좀 단체를 좀 더 농업하고 수산물을 인원을 좀 더 정확하게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주식관리 있고 농산물은 우수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일종 목적입니다. 목적.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여 공정,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이다. 목적 뭡니까?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고 거기에 대한 수단은 뭡니까? 농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확보하고 상품성 향상, 공정,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그에 대한 목적으로 간다. 수단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78번입니다. 법 1조고요. 78조는 수산물 품질 관리사의 직무입니다. 이거 시행령 법 106조와 시행령 136조에 온가? 하여튼 법 106조와 시행령 136조 134조인가 아닌가 이게? 보육 방법 같은 걸 좀 정리한 거고요. 원래는 직무부터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106조와 시행령 134조 직무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물론 D컷과 리얼이 다른데 D컷은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지정하는 구역이다. 해수부 장관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해수부 장관이. 물론 위임이 돼가지고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한테 위임은 되어 있습니다. 구역 실시 같은 거는. 다른 사람의 수품사를 자기 빌려주면은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1천입니다. 다만 그리고 나서 청문 후에 자격 지조되고 나면은 2년 동안 시험을 못 봅니다. 그것까지 되어 있고요. 벌칙을 1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법 120조입니다. 그러면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있거든요. 120조. 그러면 법을 좀 저도 정리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1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억 주식관리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32, 40조는 지리적 포시죠. 지리적 포시 방법에 대한 시정 명령을 제외한다. 판매 금지 포시 정지 처분을 따르지 아니하였어요. 31조 조치를 판매 금지 조치 따르지 아니한 자. 59조는 엘레모죠. 엘레모에 유전자 변형에 해가지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처분을 이행을 따르지 않은 자, 처분을 시정명령 등 하죠. 판매 중지라든지. 59조의 공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3조 안전성이죠. 안전성에 대한 공무원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73조 지정해역이죠. 동물성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77조입니다. 지정해역의 수산물의 생산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78조 생산 가공 출하 운반의 시정 제한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가공 시절 개선 보수 및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벌칙입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도 되지만 나중에 시정 명령 행정 처분도 있거든요. 행정 처분을 약할 때는 어떻게 하냐. 등록 취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았으면 등록 취소는 되고 1년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까? 이것도 좀 같이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1천만 원 벌금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서 수품사의 대여입니다. 대여 등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1억 조적관리 등록 별도로 하시고, 이게 물론 수산물 유통론에 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농산물이지만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지리적 포식에 대해서 판매 금지 포시 정지 처분에 따르지 않았다. 판매 금지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처분 이행을 하지 않았다. LMO에 대해서 59조 2항에 공포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공포명령을 받는 사람은 수산물은 10억 그리고 10kg입니까? 10톤 5억이죠. 공포명령 대상인데 공포명령을 처분받으면은 전국 일간신문에 나 이렇게 받았어 하고 이렇게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포명령이 어떻게 해라고 지금 지시를 하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게 따르지 않았고, 63조에 보면은 그 안전성 조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소속된 공무원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 그리고 지정예계 73조 77, 78조에 대해서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거든요. 그게 따르지 않은 자, 그 생산 제한을 조치합니다. 일시적으로 막 강소량이 많다든지는 청정예계에서 벗어나죠. 그럴 때 생산 제한 조치를 해야 하면은 따라줘야 되는데 따르지 않은 자, 안 한 자, 그리고 생산 가공 출하도 운반 시정 제한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랬을 때도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리고 9조 이하의 98조 이하의 검정이죠. 검사기간 조치 따르지 않은 검사기간인데 2의 1항에다는 이행하지 않은 자,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101조 이하는 농산물이죠. 검사 받지 않은 자, 4호에 검사를 받지 않고 농수산물 가공품을 판매 수출했을 때 보관 진열하는 자, 그리고 108조 양위 위반에 다른 사람의 수품사를 명의 빌려준다든지 자격증 빌려준 자, 명의 사용 빌려준 자,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한복에 눈에 좀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8번은 이 문제보다도 요 밑에 1년 1천만 원 이하의 징역, 이걸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품질 인정 14조 이하죠. 품질 인정을 받으면 이게 이제 특산물이 되니까 특산물에 대한 어떤 기준치도 2차에서 있습니다. 요 기간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놓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옳은 것입니다. 품질 인정 대상 부모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틀렸다는 겁니다. 품질 인정을 받는 자는 관련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갖다 해야죠. 해수장관한테 위임받았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은 2년이고 4년까지 1년 이상의 범위에서 2년 4년이지만 생산 한도가 1년 이상이면은 4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전복은 4년, 나머지 다시마는 3년이다. 그것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으면 당연 등록 취소, 품질 인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는 인정을 받은 날부터 2년 또는 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성상 4년의 범위 안에서 횟수 그런 건 정하지만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생산 연도가 1년 이상 되는 것은 별도로 정해가지고 3년짜리, 4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고요. 여기는 좀 보완을 다음에 해석 보완할 때 보완을 좀 해야겠네요. 그러고 나서 2년과 4년이지만 나중에 시행령에 보면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생산 연도가 1년 이상 되면은 3년하고 4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80번입니다. 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생산 가공 시절의 등록 관련 내용이다. 들어갈 말은 해수장관은 외국과의 협력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 가공 시설의 위생관리 기준에 정하여 고시한다. 이게 이제 법 69조 이상 69조를 그대로 이제 이었거든요. 69조입니다. 그 다음 70조는 이거 유해요소 증진관리 기준이거든요. 69조가 그대로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시정명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시설 고시했는데 그 고시 기준에 경미했을 때, 중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시정명령은 이제 69조, 70조부터 해가지고 시정명령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가지고 다시 강의도 하고 자료도 보완하고 했습니다. 계속 이제 그 1차 접수하고 나면 계속 하겠지만 생각나면 찾아보셔야 됩니다. 생각내가지고. 자, 56조 이하의 유전자 변형에 관한 내용에 옳지 않은 것은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포시 대상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입니다. 근데 유전자 변형 포시 대상은 포시 기준 방법 등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해수부 장관이니까 대통령으로 정한다. 해수부 장관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들어가야죠.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포시를 거짓으로 한 자는 7년의 징역 1억의 벌금을 처한다. 이게 지금 3회 2차 문제였고요. 인공적으로 유전자 제조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수산물을 유전자 변형 수산물이라 하고, 이런 유전자 변형 수산물이 아니면은 아니다고 포시를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포시 못한다 그랬습니다. 유전자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다 그 말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요.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생산 판매 출하 판매하는 자는 사실이니까 포시해야 됩니다. 대통령으로 정한다. 포시 대상 품목. 여기 그 56조하고 57조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좀. 근데 이제 물론 대통령은 몰라도 여기는 해수부 장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80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음 기준으로 수산물 수산 가공 후에 검사를 받는 검사 대상입니다. 이제 88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88조가 지금 이게 이해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재검사부터 그리고 검사부터 해가 3회 4회 계속 2차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88조에 보면 해수부 장관 검사를 받는 데거든요. 정부에서 수음에 비충하는 수산물, 수산 가공품, 외국과의 협력이나 수출 상대국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검사 기준이 없는 거, 이거는 좀 그렇죠. 안 와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보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게 찾아가지고 정비를 하긴 해야겠죠. 일단 답은 검사 기준이 없다. 정부 수매, 정부 비축, 수술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해수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겁니다. 필요한 경우,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대 해석을 하니까 검사 기준이 없으면 못하겠죠. 국민의 재산은 함부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함부로 못 들어가지만 식품에 대해서 안전에 관계돼 가지고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계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해 보고요.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해수부 장관은 88조 사항입니다. 불구하고 다음 각본에는 검사 일부입니다. 전부 아닙니다. 일부를 생략한다. 지정해서 위생관리 기준에 맞게 생산 가공된 수산 가공품은 일부 생략입니다. 이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88조 사항 반드시 준비를 하시고, 여기에서 나는 경우 검사 일부입니다. 전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4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 가공시설 등의 위생관리 기준 69조죠. 위에서 승진관리 기준 70조에 맞게 생산 가공된 수산물 또는 및 수산 가공품 일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부는 1호 2호가 있죠. 그러니까 88조 4항 1호 2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생략하는 기준은 적으라. 그런 다음에 2차에서 1호 2호를 적어야 됩니다. 지정에서 위생관리 기준에 맞게 생산 가공된 수산물 수산가공품, 위생관리 기준이니까 69조입니다. 69조. 그 다음에 74조 1항에 따라 등록했습니다. 생산가공시설에서 위생관리 기준 69와 70조의 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가공품은 일부입니다. 일부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입니다. 88조 4항 3호입니다. 다음 각목 연한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해외 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가공품, 외국과 협력하여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해 관리기준, 위해 요소 충족 관리기준 준수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1, 2, 3호네, 그죠? 1, 2, 3. 1, 2, 3호도 역시 3호분에 이게 좀 들어가 있네, 그죠? 1, 2, 3호입니다. 1, 2, 3. 이게 일부 기준입니다. 일부. 그러면 이제 제외하는데 다음 각목은 하나의 어선입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고요.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 19조다. 수산물 가공업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신고한 자가 직접입니다. 운영하는 것은. 직접이란 말을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신음장에서 간접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수출, 직접 운영. 검사 일부를 생략하여 건설목 달성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한다. 1항 4부터 3항의 구정에 따라 검사의 종류와 대상, 검사의 기준, 절차, 방법. 검사 일부 생략에 관계돼서는 해수부 등 시행구칙입니다. 해수부 정한다. 이 해석은 좀 신경 써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83입니다. 지정액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지정액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시행하는 기관은 해수부 장관이겠죠. 72조입니다. 지정액에 수립한다.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포함된 종합대책에 포함되는 것 72조 1항 2항의 1, 2, 3입니다. 지정액 보존관리 관한 기본 방향, 지정액의 보존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대책,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의 지정액의 보존관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얘는 종합대책의 기본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71조 3항입니다. 그죠? 해수부 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음 각국의 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해수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 소속 지정에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협동조합에 따른 조합 조항의 장. 해수부 장관은 종합대책 수립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입니다. 위에 이제 관계기관이 있었죠. 해수부장 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은 사항에 따른 통보를 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관에 통보한다. 5항은 해수부 장관은 사항에 따른 통보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제 그 비용 문제가 들어가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84입니다) 농수산물 생산 단계에서 안전기준에 관해서 시도지사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조치.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 그러니까 60조가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63조네요. 시간이 좀 많이 가긴 갔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56조, 60조 이하는 또 식품의약품 그 안전처장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법을 보면은 63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64조니까 보면은 그 63조입니다.
모두 고른 것은 다 됩니다.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원래 이제 그 약을 뿌리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생산단계 안전 기준을 위해서 다음 각과 조치를 하는데 1, 2, 3호가 있습니다. 해당 농산물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처리. 해당 농산 생산에 이용한 자재 등의 개량 사용 금지, 개량 또는 이용 사용 금지. 그 밖에 총리로 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과 조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과 시도지사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거 같이 좀 봐두고. 그러고 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시도지사는 유통 판매 중인 농산물, 제장 중인 농산물, 출하되 거래되기 전에 수산물의 안전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 물질의 잔류 기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84에 또 해석까지 이렇게 같이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까지 해가지고 그 63조 안전성 조사 결과 따른 조치와 까지는 이제 앞에 거는 뭡니까? 72조 지정이역 위생관리 종합대책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법령 사회인데 진도를 많이 못 나갔네요. 76번부터 84번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85번부터는 669회 85번부터 100까지 하겠네요. 그죠? 100까지 했군요. 잠시 쉬었다 끊고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